자, 이 작품 개는 왜 짖는가에서 개가 짖는 걸 뭐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되냐면 언론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는 왜 짖어요? 왜 짖어? 아니야. 짖고 싶어서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언론의 소리는 내고 싶어서 내나? 개가 왜 짖을까? 위협이야. 뭐에 대한 위협일까? 요즘은 좀 다르죠. 옛날에는 개를 집시키라고 키워요. 오케이? 그러면 개라고 하는 존재가 짖는 이유는 주인이 아닌 존재가 주인을 위협하니까 짖는 거야. 너 가라고. 그럼 언론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부당하면 짖어줘야지. 그래서 상대방 부당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게 언론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개는 짖습니다. 근데 언론은 짖을까 못 짖을까? 못 짖어요. 그래서 개만도 못하는 언론인의 현실이라고 하는 걸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 느끼고 짖어야겠다 해서 기사를 써요. 오케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개가 왜 짖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뭐 하는 거다? 지키기 위해서 짖는 거예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인을 위협하는 부정한 세력을 위협하기 위해. 그럼 언론은 뭐 해야 된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위협하는 무언가를 쫓아내고 위협하기 위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래야 된다. 이 작품이 1980년대 쓰였어요. 그럼 1980년대 현실을 좀 알아야겠죠. 잠깐 볼게요. 4번에 1980년에요.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습니다. 서울의 봄. 전두환 정권이죠. 그리고 이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은 뒤 8시 뉴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8시 땡 하면 뉴스 맨 첫 번째 전두환 얼굴이 나타나요. 뭘 했냐면 언론 통제를 해요. 이 언론 통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너네가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가잖아. 그러면 영화관에서 애국가 제창을 해야 됩니다. 애국가 제창하고 국기대항 경례하고요. 애국가 제창 끝나면 그때 제자리에 다시 착석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화산업이나 언론을 국가 권력이 통제했어. 그러니까 신군부에 대한 비판 언론이 하면 기사에 실릴 수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개 짖는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위협하는 거. 이 신군부가 결국 뭐야? 우리 주인 혹은 정의를 위협하는 세력이거든. 근데 이 세력에 대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전 정부,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와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했다.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갈망했지만 신군부 세력은 그런 국민의 갈망을 억압했다. 그럼 여기서 개가 지키고자 하는 게 이 국민의 갈망입니다. 언론이 지키고자 하는 게 이거여야 돼. 그 결과 불의가 횡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언론 역시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 지키라고, 국민의 갈망을 지키라고, 지켜야 될 역할을 갖고 있는 언론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짖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난 거죠.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는 이러한 현실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은 안 지키고 소리를 내야 될 개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줄거리 볼게요.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하 기자가 최근 들어 어쩐지 사회 현실에 흥미를 잃어 취재도 기사 쓰기도 시큰둥하다. 왜 최근 들어 사회 현실에 흥미를 잃었어? 신군부가 언론을 억압하거든.
변두리 동네로 이사온 박 기자는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해대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고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 자, 이 동네 어르신들 체크하세요. 이 사람들은 걔가 왜 지져야 되는지 박영아 기자한테 깨닫게 해주는 존재들이야. 그런 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 동네 불효자 악행을 신문에 내줄 걸 부탁합니다.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면 언론은 그거 견제해야 된다고. 이 불효자의 악행은 일종의 신군부의 억압 같은 거야. 이야기 중 당사자가 나와서 이 불효자가 나와서 어르신들과 말다툼을 합니다. 박영아는 끝내 동네 어르신들의 기사화 요구를 거절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매미 소리가 막 들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 매미는 저 일주일을 살겠다고 땅속에서 7년을 있는다 그러는데, 자, 매미도 뭐해? 소리를 내지. 그치? 나는 7년을 참고 일주일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소리를 내는 게 매미인데 나는 뭐 하나? 그래서 그 기사를 다시 써요. 이 불효자의 악행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신문사 편집실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신문 기자들을 억압하는 공간이지, 그치? 그 정권의 끈아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넘기러 갔는데 넘기기도 전에 어느 기사를 거절당한 선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선배 기사 잘렸으면 내 것도 잘리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써놓은 기사를요, 제출도 안 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 박영아는 술에 취해서 동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순경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 개인이 노력했지만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하던 상황을 이겨냈니? 이겨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개인의 갈등을 끝내고 사회와 부딪히겠다고 갔지만 사회와 개인과의 갈등에서는 결국 개인 박영아가 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개인의 내적 갈등이 주된 갈등을 이룹니다. 근데 이 내적 갈등이 하나가 끝났어. 그래서 언론인의 역할을 해야겠다. 불의를 참지 않겠다. 끝났다. 그러면 다음 갈등이 일어나. 내적 갈등이 끝난 개인이 사회와 부딪히죠. 근데 그 사회에서 개인은 어떻게 됐다? 집니다. 근데 우리 본문은 어디까지가 나오냐? 개인이 내적 갈등을 끝내고 불의를 참지 않겠다 해서 기사 쓰는 장면까지만 나와요. 오케이? 볼게. 자, 봅시다.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 동네 한 불효자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한다 이랬지. 자, 그럼 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은 불효자의 악행, 신군부의 악행이라고 하는 걸 신문에 내달라. 즉, 정의를 갈망하고 있어. 그래서 이 동네 어르신들은 국민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은 언론에게 정의를 갈망합니다. 오케이? 응, 제발 바른 소리를 해달라. 나쁜 놈들 나쁘다고 기사가 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던 중 불효자 사내가 나와서 어르신과 말다툼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과 신군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 그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국민들이 언론을 끌어들여서 갈등 상황에 합류시켜요. 그때 이 언론인은 어떻게 할까? 누구 편이라도 들어 못 들어? 못 들겠죠. 젊은 순경 봤죠? 저렇게 자기 어물을 뉘우칠지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개가 짖지 않고 배기겠소? 정부에서도 충효 어쩌고 했으면 저런 작자들부터 묶어가야 할 게 아니오. 그리고 박 기자 어떻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해서 털보 영감의 대사예요. 이 장소에는 젊은 순경과 그 다음에 박영아 기자, 그 동네의 털보 영감, 그리고 이따가 사내라 그래서 사건 당사자, 불효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한테도 그렇고 박 기자한테도 그렇고 동네 어르신들, 즉 국민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영아에게 사내의 불효에 대한 신문 기사를 내줄 것을 부탁한 상황.
그래서 털보영감이란 인물이 사내와의 갈등에 언론인 영화를 끌어들이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사내는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자기 허물, 나쁜 놈입니다. 오케이?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신군부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걔가 짖어야지. 그치? 근데 언론이 지금 안 짖고 있으니까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뭐요? 신문에 내다니.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에요? 자, 이 사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어. 근데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걸 알면 기분 좋니? 안 좋죠. 이 세상에 지탄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신문에 내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막 화를 내. 털보영감 말을 채뜨렸다라고 하면 가로채다라는 소리야. 말을 중간에 탁 가로챘다는 소리야. 그리고 시퍼렇게 악을 쓰고 나섰다. 자, 사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악을 써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인칭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어요.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있습니다. 3인칭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일 수도 있고 관찰자일 수도 있지. 근데 일단 여기서는 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내한테는 행동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저 사람의 행동 통해서 성격 보여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근데 관찰자면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해주죠. 일단 사내한테는 보여주기만 하고 있어요. 이 작품 미리 얘기해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박영하한테 초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영하의 속마음만 직접 제시해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 제시만 해줍니다. 알겠어? 임자 같은 사람을, 임자는 이 사내를 지칭하는 표현이야. 너 이런 뜻이야. 너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야. 걔는 짖을 하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걔가 짓는 일과 신문의 역할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문의 역할은 뭐야? 바른 소리를 내는 거. 정의를 위협하는 대상을 쫓아내라고 신나게 떠드는 게 신문인데. 걔도 못 봐서 짓는 일을 신문 기자가 손 개얹고 있으란 말이요. 이거 전부 뭐야? 언어 유희예요, 일종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풍자가 드러납니다. 신군부, 언론을 억압하는 신군부, 그리고 언론 그 자체, 그걸 풍자하고 있어. 야, 걔가 이럴 때 짖어야지. 근데 지금 신문은 나팔 불어 못 불어? 못 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 웃기게. 뭐 하고 있어? 신문 기자가 손 개얹고 있으란 말이요. 개 안 넣어도 되지. 응? 손 얹고 있으라고 신문 기자 뭐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거든. 근데 진짜 신문 기자 가만히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습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걔도 못 봐서 짖는 일이야. 자, 이 걔는요. 보지 못했는데도 짖을 정도의 일이래 이게. 응? 걔도 못 봐도 짖어 이건. 그러면 신문기사는 당연히 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신문기자가 손 개얹고 있으란 말이야. 그럼 손만 가만히 있냐?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풍자야 풍자. 신문기자가 개만도 못한 줄 알아? 근데 신문기자가 개만도 못하죠. 그치? 실제 그래서 저 불효자에 대해서 걔는 짖어. 신문기사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뭐야? 신문기자가 개만도 못한 현재 상황인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신문기자가 개만도 못한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우스워요. 풍자입니다. 풍자. 풍자가 들어가는 대사예요. 이 말은 굴대장군이 합니다. 여긴 털보영감, 굴대장군, 그 다음에 박영하, 순경, 사내 이렇게 있는 거지 최소. 거기다 민영감이란 인물까지 있네. 자, 민영감도 플러스. 자, 이 민영감이 아주 웃긴 인물이야. 영감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지 내가 어째서 신문에 난단 말이오. 그래서 사내가 이런 대사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영감이 배실배실 웃는 이유는 뭐야? 이거 풍자인 거 민영감은 쓱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내가 자신의 악행을 신문에 내달라는 말에 분노하거든. 자, 신군부 입장에서도 신군부 잘못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면 걔는 어떻게 할까? 분노할 거예요.
그 행태가 비슷해요. 신문 이야기가 나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 이때만 해도 얘들아 신문, 언론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어. 지금은 뭐 신문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나쁜 놈인가 보다 해? 아니지, 그치? 중립기여 박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아직 사건의 정체가 어떨지 모른다. 언론이 한쪽 면만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 옛날에 안 그랬다고 언론에 나오면 저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야. 응? 언론에 힘이 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언론 기자들은 불의를 두고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 두고 봐. 신문에 나는가 안 나는가 두고 보라고. 자, 이거는 사내 대사는 아니에요. 누군진 안 나와. 응? 이거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겠지. 내 얘기가 왜 신문에 나요? 사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얘기가 신문에 나올 건덕지나 돼요? 막 화를 내니까 그 동네 사람이 두고 봐라. 네가 한 짓이 나쁜 짓인지 아닌지 신문에 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두고 봐. 이렇게 한 거야. 잡것 어떤 놈이든지 신문에만 내봐라. 그때는 저 죽고 나 죽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말 것이다. 이 옆에 박영화가 있거든. 박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대사는 뭐야? 너 신문기사 내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 신군부가 하는 억압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신군부가 잘못했어요. 기사 내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가 뭐 하는 거야? 잡것 배돼지를 갈라버린다. 배돼지에 철판 깔아니 하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너 배도 사람 배니까 칼로 찔리면 칼 들어가겠지 이 소리랑 똑같아. 신문기사 내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소리야 이거. 응? 잡것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배때기라고 하는 표현 비속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을 억압하고 있는 신군부에서 영아를 위협하고 있는 사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어 이거지. 작자는 이를 악물며 들떼놓고 을럼했다. 들떼놓고 을럼했다라고 하는 건 협박했다는 소리야. 영아를. 이 작자는 사내. 영아는 소한테 물린 것처럼 해프게 웃고만 있었다. 자, 영화는 지금 기사 쓸 생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든 말든이야. 남의 일이거든. 남의 일인데 뭐 이래. 나한테 지금 저 사람이 너 사생결단 기사 쓰기만 해봐. 너 쓰면 죽여버려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헤 하고 웃고 있어. 쓸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현실 문제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당대 언론이 이렇게 형상화되고 있어요. 쓰면 죽어. 얘 안 쓰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신문 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자, 이것도 동네 사람, 민중이 하는 말이야. 민중. 국민들이 하는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영화는 언론인들은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언론인들은 쓸 생각이 없습니다. 억압 때문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계속 뭐라 그래? 그래, 너 나쁜 일 했으니까 신문에 나오는 게 당연하지. 네가 한 일이 진짜 나쁜 일이고 신문에 나올 거야. 두고 봐라. 나오나 안 나오나? 믿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문 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네가 협박한다고 그 사람들이 굴복할 줄 알아? 근데 실제로 굴복하죠. 그냥 이런 게 풍자인 거야. 응? 만만 안 하면 신문 기자 배때기에는 철판 깐 줄 아슈? 신문 기자는 칼로 배 찌르면 배 안 들어간대? 이런 얘기랑 똑같아. 허허 잘 논다. 생사람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신문 기자까지 끌어다 대는구만. 이 부분이 이제 사내 대사야. 이건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의 대사고. 환장?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말버릇이야. 좁쌀 영감이 갑자기 환장 이러니까 열받지.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나이든 노인들한테 환장을 하더니 뭐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환장이야? 이래서 이제 어르신이 화내는 거야.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사내가 영감한테 환장이란 표현에 더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악을 써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뭐 하고 있어? 악 쓰면서 협박하고 있죠. 신군부가. 사내의 버릇없는 성격이 이렇게 간접 제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작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누구한테 초점화되어 있다? 영하한테 초점화되어 있다. 그래서 영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성격은 전부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만 한다. 순간 자 왕왕 세퍼드는 짖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걔가 짖었지. 주인을 협박하니까 짖었지. 기자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게 다 풍자인 거야. 스피치와 포인터도 덩달아 짖고 나섰다. 얘들아 세퍼드는 되게 큰 개고 주인을 지킬 만한 개예요. 근데 스피치가 어떤 개냐면 포메라니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커. 얘는 사내랑 붙으면 강아지 당연히 지지. 그치?
집을 지킬 등치도 안 되는 애야. 포인트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조그만한 애들도 불의를 보면 짖어요. 어른한테 환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삿대질하고 악을 쓰면 개들도 짖어. 근데 이때 영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또 쳐라,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 이러거든. 이 좁쌀 영감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응? 아니지, 이 좁쌀 영감, 맞아. 또 철이라고 걔 이름을 붙여놨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산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 있죠? 제 이름이 또 철이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 줄 몰랐어. 옛날에 우리 고모부가 강아지 이름을 조지 부시라고 지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죠. 그래서 조지 부시가 이상한 정치를 펼치면 강아지한테 놓고 이렇게 개 땡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강아지에 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 두하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강아지한테 놓고. 또 철이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 내 친구가 강아지를 새로 샀대. 그리고 내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그리고 강아지한테 하영아 이렇게 붙여.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치? 하영아 똥 쌌니? 막 이래 강아지한테. 너무 기분 나쁘죠? 또 쳐라. 자, 이런 것도 다 뭐야? 풍자야, 풍자. 사내 이름을 개에게 붙여 사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다시 누그러졌다. 방금 저 개들이 왜 짖은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이러거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잘못하니까 짖었어. 이 얘기인 거야. 개는 까닭 없이는 안 짖어. 언론은 국민들한테 군부가 잘못하지 않으면, 정권이 잘못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걔는 짖어야지. 근데 걔는 짖는데 언론은 안 짖네.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 없이 시부렁대지만 걔는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어. 사람보다 걔가 낫다는 소리야. 사람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 없이 시부렁대는 존재예요. 근데 걔가 짖는 이유는 짖을만 하니까. 근데 걔도 짖을만한 상황인데 언론은 짖어 안 짖어? 안 짖어. 저 시퍼런 눈 봐.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 짖는단 말이야. 자, 봐. 이게 국민들이 언론에게 원하는 기대치예요.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꿰뚫어보고 언론이 다뤄서 비판해주기를 바래요.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발언입니다. 언론은 원래 그래야지. 근데 지금 현재 언론은 개가 짖는 상황에서도 묵인하는 언론. 원래 언론은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곳까지 샅샅이 뒤져서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뉴스에 내야 되는 거죠. 털보영감이 능청을 떨었다. 이게 이제 털보영감 대사였네. 요거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 영감이 시키니까 짖지 걔가 멋을 알아짖는단 말이요. 자, 이거는 군부 입장인 거잖아. 그치? 국가 입장에서 언론은 뭐 하는 거야? 시키니까 짖는 애들인 거야. 언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말만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싫어. 언론에서 저 사람 다뤄서 욕해. 할 때만 짖어야 되는 거야. 이게 군부 입장이죠. 저 개한테 붙인 또 철이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개한테 멀쩡한 사람 이름 가져다 붙인 것부터가 속내가 화난데, 자, 사내는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개 이름을 또 철이라 지은 걸 알고 있어요. 시키지도 않는데 제 사날로 짓는단 말이요? 자, 사날. 제멋대로 하는 태도. 강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짖는다고요? 말도 안 되지. 이런 얘기야. 사내는 이를 앙 다물며 좁쌀영감, 강아지들의 주인이죠. 노려봅니다. 이 작자는 사내야. 이만저만 끈질긴 성미가 아니었다. 이쯤 했으면 진력이 날 법도 한데 기어코 물고 늘어졌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사내에 대한 성미를 직접 제시해 준 것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야. 사내의 속마음이 나타나?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사내를 바라보고 있는 서술자의 의견이야.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작가 입장이니까 서술자가 자기 의견 얘기해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요걸 보세요. 진령이 날 법도 한데 기어코 물고 늘어졌어. 내가 저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정말 끈질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저 서술자는 지금 저 또철이라고 하는 인물의 속마음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준 거야? 아니야. 또철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내린 거야. 또철이가 네 이름이냐 이 말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임자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 개 이름이기도 해. 임자가 또철이란 이름 지을 때 누구한테 허락 받고 지었나?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시비야? 또철이란 이름은 임자 혼자 이름이라고 전세내서 등기라도 해뒀어? 아, 이 할아버지 말빨 장난 아니지. 그지? 이거 전부 뭐 하는 거야? 웃음 유발해주고 있는 애들이야. 이 소설은 그래서 풍자 소설이에요. 제 개 이름을 또철이라고 지은 것에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막 밝히고 있어. 좁쌀염감이 차근하게 따졌다.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이 아니고 뭐요? 아유 저 사람 남의 말 들을 귀에 말뚝을 박았나? 자 귀에다가 말뚝 박으면요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귓구멍이 이렇게 있죠. 말뚝은 커다란 나무 막대기 같은 거야. 그럼 여기 꽉 막혀서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귀가 꽉 막혔다는 소리야. 대한민국의 또철이가 임자 혼자뿐이 아닌데 어째서 그게 임자 혼자 이름이란 거 말이야. 영감이 삿대질을 하자 셰퍼드가 또 컹 짖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니까 같이 컹 짖죠. 영감 말이 옳다는 소리 같았다. 이 골목에 사는 또철이는 나 하나뿐이니 나 들으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면 뭡니까? 바둑이, 독, 쫑, 검둥이 세상에 세고 센 개 이름 놔두고 아무런들 걔한테 사람 이름을 붙여 허구한 날 또쳐라 또쳐라.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이런 법도 있습니까? 순경한테 물어보는 거지. 아니 개 이름에 사람 이름 붙이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저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 순경한테 자신의 청렴함을 막 호소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걸 막 호소하고 있죠. 여기 지금 흔한 개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걔가 으르렁거렸다. 이게 원래 언론의 역할이야. 군부가 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면 탄압하면 걔가 짖어야죠. 걔한테 그런 이름 붙이면 안 된다는 무슨 법조문이라도 있단 말이야? 있으면 가져와봐. 이놈은 일본 총독 이토, 이놈은 인규, 이놈은 아민, 이놈은 또철이. 또 이놈은 뭔 줄 아나? 자, 우리의 영감님 강아지를 여러 마리 기르시는데 강아지의 이름이 전부 다 이토, 인규, 아민, 또철이야. 얘네들 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소리지. 강아지 이름 다 어떻게 짓는 사람이야? 나쁜 독재자 이름 갖다 붙여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또철이는 우리가 누가 봐도 전두환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전두환이 이거 나 비판하는 소설이야? 이렇게 하면 저 영감님처럼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해? 예? 아니 두환도 아니고 또철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요? 그리고 소설을 이렇게 쓰겠다는데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랑 당신이랑 엇비슷해 보인다고 그게 당신 아니잖아요. 이런 거지. 이거는 일종의 소설이 지금 정권을 비판하고 이렇게 풍자하고 있잖아. 그러면 저 사내가 소설에다 갖다 대고 뭐야 이거 내 얘기야 왜 내 욕해 할 수 있지. 그럼 소설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저 영감님 대사야.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너야? 이렇게 그냥 걔 이름이야. 이건 그냥 소설이야. 찔리는 왜 너가 화를 내? 네가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의도 전혀 없는데 이런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언론과 소설의 역할 중에서 소설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아지 이름에 독재자 이름을 붙이는 행위. 그게 소설이 하는 역할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갖고 군부가 뭐라고 하면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거 거짓말인데요? 이거 소설인데요? 하고 있는 거죠. 이토는 알죠?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초대 통감이었다. 안중근 의사한테 피살된 사람이에요. 인규. 자, 인규. 최인규라는 정치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첨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는 우간다 독재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놈은 뭔 줄 아나?
아직 안 짓고 아껴뒀어. 이건 무슨 말이야? 새로운 독재 작업은 또 붙이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타나면 또 붙이려고. 이런 거에서 풍자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 뒤에는 이제 내가 결국 기사를 안 쓰기로 했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매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그래서 이 매미 소리를 듣고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내적 갈등이 끝나는 요 구간들이 나타나요.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인위적으로 정돈된 바로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새삼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자, 이 오동나무는 어떤 존재냐면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 어긋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즉 뭐한 존재야? 손질되지 않은 존재예요. 손질되지 않았다라는 소리는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소리고 억압받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오동나무가 대견하다는 소리는 지금 현재 억압당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여기는 뭐 기사 쓰기만 하면 여기 잘라라 저기 잘라라 자기 손에 맞게끔 인위적으로 다 바꿔버리지. 근데 오동나무는 그렇지가 않은 존재거든. 그리고 저 오동나무는 통세함거리 노인들과 같구나. 그래서 저 노인들 이게 뭐라고? 국민들. 저 통세함 거리의 노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놈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뭐라고? 자연의 질서랑 조화한 거야.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얘기하는 게 자연의 질서, 조화야. 걔가 짓는 이유, 자연의 질서랑 조화라고. 근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분재라 그래요. 분재가 뭐한 거야? 비싼 나무 사다가 잘 손질해주는 거지. 나는 이미 언론인데 뭐한 거야? 정부에 의해서 잘릴 거 다 잘리고 그냥 예쁘게만 길러지고 있는 존재인 거야. 그 노인들은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으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하며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 나온 자기 몫이라고 죽어갈 사람들이었다. 통세함 거리의 노인들은 뭘 상징하냐? 권력의 목소리 내며 저항하는 민중을 상징한다. 그래서 통세함의 노인들은 오동나무와 같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따라가는 존재들,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억압받지 않은 존재들을 나타내요. 화단한 쪽 햇볕에 내어놓은 분재로 눈이 같다. 이 분재는 나구나. 그치? 그래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내적 갈등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통세함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 영화의 생각은 직접 제시해 줍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박영아한테 초점화하고 있구나.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뭔가. 그래서 오동나무랑 분재를 비교하고 있어요.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오동나무와 억압당한 상태로 예쁘게만 존재하고 할 말 못하는 분재.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를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해요. 뿌리는 또 비좁은 화분 속에 얼마나 궁세스럽고 비틀리고 얽혀서 뻗어야 하는가. 분재는 잘리면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면 잘리죠. 탁 하고 잘라내지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뿌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 한 목숨 살겠다고 뿌리를 내리는 존재야. 그게 나와 같다는 거죠. 뻗고 싶은 대로 뻗고 말하고 싶은데 잘릴까봐 말 못해요. 내 가지가 잘릴까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 자란다고 뿌리 뽑힐까봐 분재는 가만히 얌전히 뻗고 싶은 대로 가지 뻗지 못하고 뿌리도 힘겨운 곳에 겨우겨우 내리는 존재야. 그게 언론인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사랑받고 그 생존 조건의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분재였다. 그럼 이제 언론인은 어떤 상태인 거야? 군부의 눈에 들면 들수록 군부의 입맛에 맞추는 사람일수록 가치가 올라가. 돈을 많이 벌어. 신문사 사장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가지 처지고 뿌리 뽑혀요. 그러면 이제 기사는 뭘 쓰게 돼? 안 뽑히고 살아남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높은 가치로 매겨지기 위해서는 신군부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기사를 쓰겠지. 그게 나갔다는 거죠.
통세암 거리의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면 나는 뭔가 저 분재일까? 그래서 자신의 모습대로 자라지 못하고 억압으로 뒤틀린 분재가 신문 기사로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아의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영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자조적 인식, 자기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자조적 인식을 하죠. 그렇게 빗대어 놓고 보니 너무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다. 영아는 멀겋게 웃었다.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 찍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장대 같은 소리, 이건 직유법이죠. 그래서 매미 소리가 팍, 내가 정신이 확 드는 거지. 이러한 상념이 다 끝나고 그래 난 저런 분재와 같았구나. 그리고 매미 소리가 탁 들리니까 얘가 결심이 섭니다. 올바른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매미는 기사를 써야겠다는 영아의 의욕을 자극하는 소리 역할을 해요.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 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이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탁 하면 그게 마치 시원한 분수 같은 소리가 될 거라는 거죠. 매미는 지상의 생애에 일주일 혹은 3주일을 살려고 땅속에서 7년 내지 17년을 유충으로 기다린다. 적어도 7년에서 17년을 벌러 태어나. 별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르고 골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벼르고 있다는 거야. 언제 나갈까? 7년이나 17년 동안 언제 나가야지 내가 짝짓기를 할 수 있을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걸 벼르고 별러서 사는 존재야. 그렇게 골라서 태어나면 딱 7일 살다 죽어. 그렇게 벼르고 해서 오늘이다 하고 딱 나오는 순간 7일 딱 살다 죽어.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나도 뭐해? 별르고 별려봤자 7일 살다 죽는 거 질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찍 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 기나긴 기간을 땅속에서 벼르고 별렸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매미 소리에서 느껴지는 절실한 의지가 영아의 의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 단음으로 표출해야겠다. 저 크고 우람한 소리는 그 짧은 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뭔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다. 그리고 얘들아, 매미는 아까 오동나무와 같이 자연과 일치되는 존재입니다. 그치? 자연의 흐름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매미 소리에 취해있던 영아는 책상머리로 갑니다.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의 속마음은 직접 제시되죠. 불효자 사내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걸 다 걷어놓고 보면 전두환 정권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 앉은 거야.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그냥 뭔가 일단 끄적거리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 기사를 써서 신문사에 갔는데 선배 기사가 잘리는 걸 보고 내지도 못하고 돌아오죠. 자, 그러면 아까 전체 줄거리는 봤죠.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인물의 심리와 태도. 박영아와 순경이 할아버지와 사내 싸움에 낑겨들었어요. 이 둘은 사내와 영감의 갈등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자, 털보 영감이 박영아를 사내와 갈등에 끌어들이고요. 좁쌀 영감은 강아지 이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털보 영감은 처음 대사에서 영아를 끌어들이는 사람이고 좁쌀 영감은 강아지 여러 마리 기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내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이 사람 나쁜 놈이죠. 그렇지? 근데 누구한테 호소한다? 순경한테 호소하고 있다. 이 순경은 뭐야? 일종의 법이죠. 응? 국가 권력. 자,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볼게요. 전지적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 박영아 시각에서 사건과 인물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서술자가요. 이야기 속 박영아란 인물에 초점화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박영아의 입장에서 이 노인들과 불효자 사내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서술상 특징 봐두시고 그 다음에 소재의 의미 기능 볼게요. 분재는 영아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존재죠. 그래서 마치
영하와 같죠.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겠다고 예쁘게 주인의 입맛에 맞게 자라나고 있는 화분. 비좋은 화분 속에서 공색하게 생존하고 있는 존재. 자, 매미는 절실한 의지를 표출하는 존재로 영아가 기사를 쓰겠다라는 의욕을 드러내게 하는, 자극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합니다. 오동나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재와 인물의 행동에 담긴 시대연실 해서 1980년대를 기준으로 이 소설을 해석해보면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소리만 치는 사내는 뭐야? 불의한 세력, 신군부. 그지? 소한테 물린 것처럼 해프게만 웃고 있는 영화는 현실 문제에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을 뜻하고요.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지질론만 찾아 짓는 걔는 원래 언론이 해야 되는 언론의 책무인 거지. 권력 견제. 사내의 악행을 신문에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통세함 거리의 노인들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모습. 근데 이제 그때 사회 현실은 이러한 국민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개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언론의 현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